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22번째 페이지. 웬만한 희극인들도 곤충 모사로는 입은 발끝도 못 따라옵니다. 곤충 마임 전문가 한국의 잭 블랙 갈로와 김도윤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잭 블랙 닮았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저 어디서 들은 게 아닌데 첫눈에 떠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마임 같은 거 막 네, 하시니까 네. 예, 너무 비슷해요. 좋아하는 배우기 때문에 또 저도 네. 너무 좋아합니다. 예. 돌아온 갈로와 작가와 함께하는 화제의 코너 갈로 아일랜드. 독특한 생태를 간직하고 있는 섬으로 좀 생태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저도 뭐 살아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섬입니다. 갈라파고스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앞서도 네. 갈라파고스화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뭐 고립된 섬의 약간 대명사 같은 게 갈라파고스 약간, 신드롬. 약간 섬의 약간 아이콘적인 존재가 아닐까 그렇지. 생각이 갈라파고스인데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안 가보- 가보셨군요.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갈라파고스 하면 일단 찰스 다윈 바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작가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윈이 그 살아 생전에 갈라파고스로 그냥 그 썰로 먹고 살았습니다. 아, 썰로 먹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예.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네. 생물학자인데 약간 예. 좀 까자면 그러니까 평생 직업이 없었어요. 어. 부러운 분이에요. 이게 어, 그 생물학자가 직업 아니야? 아닙니다. 그 일단은 그 할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영국 왕의 주치의였어요. 아.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예. 4대가 먹고 살 수 있어요. 4대가. 금수저구나. 네, 4대가 먹고 살 수 있어가지고 그냥 직업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돈 걱정 없이 그죠 그냥 없어요. 일도 안 아버지는 하고. 모르겠고 그 다윈은 어릴 때 저 의대 갔다가 정말 피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의대 중퇴하고 온실 속의 화초네. 네 피 보고 예. 해가지고 예. 그 직장이 없었습니다. 직장이 없었는데 그래서 평생 뭐 했던 게 뭐냐면 그 SNS 우리 보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하잖아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인터넷 접속 때문에 편지 그래서 그렇죠. 편지를 한 2만 통 썼대. 2만 통.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아, 그냥 자기 인플루언서가 된 거구나. 네. 편지 2만 통이 발견되고 보면 하루 1년에 365일인데 예. 편지 2만 통 쓰려면 그러니까 정말 그 열정적으로 집에 앉아서 편지를 쓰는 거의 거죠. 행운의 편지 수준으로 써야. 그렇죠. 이거죠. 집에 그렇죠, 앉아서 그렇죠. 이거를 이거 생업으로 하는 거죠. 네, 이거를 그런 분이었구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4대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 한 10명이었거든요. 자식들도 살만했다. 그랬겠지. 네. 그 후로부터 일하셨지만 네. 그래서 이제 한 4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부자였는데 네. 물론 또 이제 그 다윈이 그 주식 투자 잘하셔가지고 네. 그 얘기는 들어봤다. 네, 잘 먹고 살았고요. 네.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유명한 과학자 뉴턴은 또 주식이 망했는데 알아요? 네. 갈로와 작가가 얘기했구나. 네, 뉴턴은 예. 망했죠. 네. 뉴턴 망했는데 그래서 빨간 서가 떨어진 게 불길한 조짐이었다고. 네네 그렇죠. 빨간 서가 떨어지고 심지어 예. 뉴턴이 망한 주식은 네, 그 네, 버블이란 단어가 처음 생겼어요. 네, 그 버블이 꼈다 이런 그 정도로 해서 예. 근데 이제 그 다윈은 잘 먹고 살아가지고 그 직원이 없었을 건데 이분이 그 인생 말년에 이제 종이기원을 썼지만, 그러니까 종이기원 옛날부터 아이디가 있었는데 이거 쓰면 인생이 나락간다. 그러니까는 인플루언서니까는 우리 인플루언서는 언제나 나락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선을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언제나 그 나락을 가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 나락이 조심 때문에 그 종이기원 같이 이렇게 이 신성 모독적인 내용을 쓰면 내가 나락을 가겠다라는 게 알기 때문에 인생 말년까지 한 30년을 봉인을 해두고 원으로 봉인해두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대신에 뭘 했냐면 자기가 젊을 때 유일하게 직업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딱 한 직업 뭐가 있었냐면 그 비그로 항해 할 때 비글호 항해 비그로가 그 탐사를 할 때 거기에 생물학자로 딱 고용된 그 몇 년 유일한 백수탈출 시기 유일한 그 계약직 시기 계약직 시기 그때가 유일한 정말 직업이었거든요. 그때 항해했던 그 자신의 모험담을 이제 책으로 쓴 게 이제 비그로 항해기인데요. 그때 이제 본인의 그 갈라파고스 썰을 계속 풀고 다녔는데 그게 그 사람이었나 사교해가서 나 갈라파고 그러니까 그분들 다 온실초 화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런던에서만 놀고 이런 분들한테 네. 그 갈라파고스 그 자결하는 태양에서 내가 마린보이처럼 또 바다에 내려가지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는 갈라파고스를 섬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분이 선점했다. 네, 정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갈라파고스를 얘기한다면 네가 왜 정말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네. 네가 왜 갈라파고스를 얘기해? 갈라파고스는 나만의 약간 컨텐츠인데 정말 약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라파고스 하면 다윈이
네, 150년 전부터 네. 네,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약간 그런 아, 콘텐츠입니다. 약간 네. 좀 저기 MSG 친 것도 꽤 있겠네. 우리가 아는 네. 얘기 중에. 우리가 안 해준 MC 스킬이다. 그래서 왜냐면 그 예. 초판이 처음 발행됐을 때 그때 네. 그 성공할지 몰랐죠. 네, 그럼 본인이 그말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저자.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그 책을 많이 쓰셨는데 네. 그 비그로 항의가 되게 많이 정말 성공했어요. 네, 네. 정말 사업자 성공해가지고 막 몇 세가 찍히는데 네. 그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내용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네. 그 뭐 되게 유명한 중 하나가 그 먼저 설명드리자면 그 갈라파고스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다윈의 그 어떤 그 모험담이 그거죠. 그 내가 핀치새를 보니까 섬마다 부리 모양이 다르더라. 아, 그쵸? 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쵸? 예, 가물가물한데. 그 갈라파고스를 가보니까 네. 핀치새의 모양이 네, 그 핀치새.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르던 것 같더라. 같은 애들인데 누구는 핀치새의 부리가 네. 뾰족하고 네. 누구는 두껍고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얘네들이 누구는 두꺼운 부리로 그 저 섬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두꺼운 부리로 그 과일 씨를 먹고 네. 씨를 먹고 누구는 얇은 부리로 사냥을 한다. 어. 누구는 날카로운 부리로 뭐 또 적극적 사냥을 한다 해서 부리마다 핀치새의 부리가 섬마다 달라지고 같은 갈라파고스 안에서도 갈라파고스 지역에 안에서 따라서 네, 섬마다 부리가 다르다. 섬마다 그 부리에 달라서 예. 이런 내 그 부리의 형태를 보고 진화의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랐다. 이게 예, 그치. 그 다윈의 어떤 그 갈라파고스와 그분의 어떤 진화의 어떤 그 어떤 신화의 어떤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한 몇 판 나오면서 추가된 얘기입니다. 초판은 없습니다. 아, 초판에 없었어요. 네, 초판에 없고요. 예. 그래서 초판에는 어떤 내용이냐? 사실 네. 뭐 어떤 내용 진실이 있냐면 네. 그분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편지에 네. 다 나와 있어요. 편지에. 왜냐면 편지 와서 썼을 거아요. 야, 나 여기서 이런 그치, 경우에서 그치.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모든 진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책이 각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쵸. 편지를 예.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흉내 집박이라는 그 새가 있습니다. 예. 흉내 집박이라는 새를 보고 섬마다 약간 그 새들이 다른 것 같다라는 걸 파악을 했어요. 네. 나중에 돌아오면서 네. 배에서 새를 보는데 갈라파고스에서 잡아온 흉내 집박이들의 모양이 좀 다른데 설마 섬마다 종이 달랐던 거 아니야? 그냥 뭐 부리명도 아니라 그냥 종이 다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예. 섬마다 이게 그냥 잡아왔지. 네. 이건 갈라파고스의 무슨 섬, 이건 갈라파고스의 어느 섬, 이거는 무슨 섬, 이거를 메모를 안 했나? 메모를 안 해놨어. 아, 예. 메모를 안 해놨어. 그래서 예. 어떡하지? 예. 이건 무슨 다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그치. 갈라파고스 다 똑같겠지 하고 그냥 다 잡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네. 그 갈라파고스 같이 갔을 때 그 비그로의 그 선장이 네. 피치로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분이 다 메모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딱. 피츠로이. 네, 피치로라고 그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그분도 저 영국 첫 기상청장을 하신 분이 나중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욕을 오질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욕을 굉장히 잡수셨다. 많이 잡수셨다. 예, 왜냐하면 예. 영국에서 이제 기상청이랑 처음 만들었죠. 네. 이 빅토리아 시대 때 이제 선진 문물적인 기상청을 만들었는데 네네네. 지금도 기상청 여러분 비 옵니다 했는데 비가 안 오고 그럴 때 비 안 옵니다 했는데 왔는데 처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틀리겠어요. 그렇지. 이제 신문 그때는 일부 이런 거 발행해야 하는데 거기다 이제 기상청이 이제 네. 그런 걸 치는데 네. 계속 틀린단 말이에요.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욕을 많이 드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뉴질랜드 총독도 하고 이러시다가 네네. 자살합니다. 아. 그분이 근데 또 선장이다 보니까는 네. 이게 되게 당시 선장이 우울증이 좀 심했대요. 선장들이 배에 계속 고립되게 그렇지. 있었고 또 선원들이랑 말도 잘 안 섞는데요. 항상 언제나 품위 있게 선원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배 안에 친하고 갈라파고스네. 그렇죠. 선장이. 선원들은 예. 자기들끼리 친하고 그래도 좀 그치. 마린보이들끼리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선장은 위계질서 딱 있게 언제나 파이프 물고. 화이프로 혼자 고독하게 예. 근엄하게 있어야 되고 예. 다른 말도 안 섞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나마 그 자기랑 그 급이 통한 게 그 다윈이었대요. 다윈. 왜냐면 예. 다윈 얘는 좀 있는 집안의 자제고 이러다 보니까 다윈이랑 그냥 좀 친하게 얘기하고 마음을 타고 그런 사람이 다윈 없으면 좀 외롭고. 더 외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피츠로이도 이게 근데 그 당시 그 좀 좀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수집한 게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피츠로이는 손마다 그걸 다 메모에 수집했다고 해서 예. 잘했네. 고맙다 친구야. 다윈이. 네. 진짜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마 다른 거 알게 됐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로 이제 선마다 다른 걸 이제 나중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이제 네. 그 섬마다 자기 관찰했던 것들 비교해 보니까
달랐던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발표된 거죠. 네네. 야, 약간의 좀 행운이 겹쳤고, 네, 행운이 약간 좀 겹쳤고. 흥행과 판매 네, 실적을 흥행과 판매 위해서 실적과 함께 이렇게 흉내 집바퀴도 핀치새로 바꾸고, 네, 뭐 바꾸고, 부리 얘기도 좀 넣고. 넣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세학자들이 계속 갈라파고스 찾아가면서 이제 네. 다윈의 그 관찰들을 계속 증명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네. 그뿐만 아니라 네. 엄청 재밌는 건 많은 건 사실이죠, 실제로. 그리고 그치, 뭐 네. 그 핀치들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종들이 여전히 갈라파고스에 갈라파고스화돼 있죠. 예. 네. 그럼 우리가 너무 지금 다윈의 실체만 우리가 그렇죠. 예, 그렇죠. 공개한 것 같으니까 훌륭하신 분인데. 섬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예. 훌륭하신 분인데. 네.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분인데. 생태 보고로 불리는 이 갈라파고스 섬 소개 좀 간략해 주세요. 아, 네. 얘는 어디 있냐면요. 네. 그 남미 보면은 이렇게 에콰도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미에서 약간 좀 위쪽에서 네. 그 서쪽 아, 에콰도르 땅이구나. 네, 에콰도르 땅에서 에콰도르로 가야 되고 그래서 도대체 에콰도르를 최근 남아공 갔다 했지 않았어요? 예. 남아공을 할까 에콰도르를 할까 되게 고민했어요. 네. 둘 다 물론 치안이 안 좋다 했는데 에콰도르가 낫지 않을까? 왜냐면 남아공 사람들 갔을 때만 이렇게 막 유튜버 막 포갱 당하고 사람들 막 예. 죽고 막 이러길래 네. 나쁘지 않을까? 에콰도르 갈까 했는데 에콰도르에 막 최근에 막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테러 단체들이 막 아, 가가지고 공중파 생방송 중에 점령해가지고 진짜 막 하필이면 네, 예. 점령해가지고 막 그 아. 영화 보듯이 이렇게 막 이런 일이 있길래 정세가 안 좋구나. 쉽지가 않구만 예,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에콰도르 옆에 있습니다. 에콰도르 옆에서 에콰도르령이고요. 네. 그 에콰도르에서 한 1,000km 쪽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한 19개 있고 암초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정식 명칭은 콜론제도라고 합니다. 콜론제도. 음. 그리고 뭐 주도는 산 크리스토발 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갈라파고라는 이름이 네. 그 스페인어 옛말이래요. 그러니까 스페인 땅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스페인 땅에서 쓰는 옛말 예. 그 거북이라는 말이 갈라파고래요. 네. 아, 거북이라는 뜻이구나. 네, 거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갈라파고라는 갈라파고도 하는데 그 말대로 거북이가 되게 많죠.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가 이제 생물의 보고답게 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을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광학에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근데 물론 그 처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살진 않았는데 예. 이제 에콰도르 사람들이 가서 살거든요. 네. 근데 그 실제 가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섬 주민들은 거기서 어업도 하고 네, 풀 뜯고 거기 사는 분도 많구나. 네,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왜냐하면 빈 땅으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는 사람들 어업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관광객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네. 예. 네. 참고로 이제 올해 초에 26년 만에 입도비 섬 들어갈 때 되는 비용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더블로 인상돼서 우리 돈 27만 원 정도. 네. 27만 원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예, 네. 준비해 두시고 라고 합니다. 2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라고 하고요. 가면 뭐 이세미와 어린이는 가도 뭐 기억도 안 날 텐데 뭐. 그치? 거북이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큰 거북이 기억은 나겠네. 강렬하게. 네. 근데 이렇게 좀 규제가 엄격할 만한 게 그 20세기 초에 여기가 사람에 의해서 섬이 굉장히 망가졌다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 딱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거 섬 발견되면 다들 야 여기 그 내려서 일단 저 먹을 거 좀 줍줍하고 저 뭐 자원 좀 싣고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 그 항시대 때 처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수많은 그 부분 뺐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거북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는. 거북이. 이름부터 갈라파고 거북이잖아요. 그래서 갈라파고 거북이가 사는데 얘네가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북입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장수거북. 장수거북. 네, 예. 바다에 사는 거 있죠. 예. 일단은 바다에 사는 게 좀 치트키긴 하죠. 그러니까 바다에 살다 보니까는 그 중력에 그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고 한데 한 그래도 얘가 한 2m에 한 몇백 킬로 하죠. 저 갈라파고스 땅 거북도 2m까지 커요? 1.4m에서 한 1.8m. 그래서 400에서 500km인데 장수거북은 한 1.5에서 2.2m에서 한 500에서 8km 큰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갈라파고스 땅거북이인데 얘네도 얘네가 재밌는 게 땅거북들이 땅에만 살잖아요. 근데 섬마다 있습니다. 섬마다 다 있다? 네, 근데 갈라파고스 말고 어디 태평양 아니면 뭐 인도양 이런 데 가면 헤엄치는 데 아니잖아요. 헤엄을 칠 수는 있잖아요. 아니요? 못 쳐요? 네. 거북인데 헤엄을 못 쳐야 되는데? 땅거북이잖아요. 그래요? 땅거북이. 그렇구나. 근데 섬마다 있어요.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있냐면 일단은 그 설명이 이렇게 되는 게 일단은 그냥 물에 둥둥 뜨게 돼서 새끼 때는 좀 물에 둥둥 뜰 수 있고 또 얘네들이 거북이들 특징이 또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밥을 잘 안 먹어도 되고 물을 잘 안 먹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버텨서 뭐 포류한다 이러면은
정말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안 먹고 버틸 수 있거든요. 아, 물 위에 둥둥 키판처럼 표류만 네, 해도 표류해도 몇 달 동안 몇달 끄떡없다. 때문에 예, 예. 그런 이유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실제로 네. 그런 좁은 섬에 가도 예. 또 이제 그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 잘 살아요. 아.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래 사는 인도양- 이유가 있네. 네, 그래서 많은 항해 시대 때 네. 예를 들면은 도도새가 있는 그 모리셔섬 이런 애들도 예. 거북이가 있거든요. 네. 선원들이 섬에 정착하면 거기 가서 일단 거북이 있거든요. 네.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엄청 먹습니다. 아, 고기로. 네, 고기용으로. 그리고 그거를 그냥 배에 실어요. 아, 맛있다고요? 맛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배에 실어요. 예. 그러면 얘들이 그냥 몇 달 동안 살잖아요. 네. 그대로 두는 거예요. 물도 안 줘도 돼요. 아, 죽이지 않고 산채로. 산채로 또 두면은 배 쭉 가다가 배고프면 이제 거북이 한 마리 까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안 죽으니까 지금 신선한 고기를 먹을 신선한 수 있다. 고기. 네. 아, 또 까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냥 까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몸무게도 한 400kg 되고. 400kg 그치?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갈라파고 섬마다 이제 거북이들이 다 종말 한 14종 있거든요. 예, 예. 다 섬마다 핀티스처럼 다 있었는데 이미 한 3종이 멸종했고요. 아, 네, 이미 3종이 멸종했고. 네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제주도에 있듯이 섬은 네, 지난주에. 제한됐기 때문에 네네네. 인간이 가서 좀만 치면은 그치. 사라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셔스 섬의 도도새처럼 네. 그렇죠. 인간이 가서 맛있구만 해서 이렇게 좀만 이렇게 가져가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에도 섬마다 다 땅굴북들이 있는데 네. 가서 이렇게 하면은 사라지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얘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되게 적게 먹고 네. 이제 막 되게 느린 듯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 사는데 네. 거북이가 장수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일단 크기가 큰 것도 오래 사는 것도 있어요. 크기가 큰 거 크면 오래 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기가 크면은 그 포유류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물들은 일단 신진대사가 느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신진대가 예. 느리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일단 노화가 늦고 그리고 얘네는 또 면역 체계도 되게 많이 발달돼 있다고 해요. 거북이가 면역 체계가 발달돼 있구나. 네네네. 아, 예. 일단은 척추동물 자체가 면역 체계가 좋긴 해요. 척추동물 자체가. 왜냐하면은 예. 곤충 같은 애들은 면역 체계가 되게 좀 좋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애들은 딱딱한 피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 다칠 일 때문에 괜찮은데 한번 뽀개지면은 네네네. 거기서 끝나는 그치,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아이고 망했다. 좀 잔잔하게 다쳐본 애들이 면역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 이렇게 살찌민 저희들이 면역이 좋은데 하여튼 네. 거북이 쟤네들이 면역체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역체가 좋고 해서 오래 사는데 네.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네. 다윈이 저 1830년도에 네. 갈라파고스 갔거든요. 네. 거기서 거북이 3마리를 데려왔는데 어. 그중 한 마리가 2007년에 죽었어요. 2007년? 네네네. 그래서 그 사진이 있는데 네. 네. 아, 다윈이 데려온 거북이가 2007년에 죽었다고? 2007년에 죽었어요. 네. 아, 1800년대 데려왔는데. 네, 1837년에 그럼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다 겪고 네, 다 살다시다가 예, 그때 예. 죽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걔는? 제 죽었을 때? 100 지금 176세에 죽었습니다. 네. 야, 진짜 오래 사는구나. 오래 삽니다. 그래서 예. 네, 되게 오래 사는 걸 알 수 네, 있죠. 그래서 인간이 키우면서 아 저렇게 오래 사는구나. 거북이가 다윈을 기억하는 거북이야. 정말. 네, 다윈을 기억하는 예. 거북이죠. 네. 실제 되게 오래 사는 걸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사나요? 한 150살 정도 사나요? 거북이들이? 네. 어. 네, 그럼 집에서 키우는 약간 그 반려거북 이런 애들은 60년 삽니다. 60년, 80년. 걔네도 오래 네네, 삽니다. 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반려동물 중에 네네. 펫 로스 걱정이 없고 아. 오히려 이제 반려동물이 주인 로스를 걱정하는 동물이 아, 그렇죠. 근데 의외로 거북이라고. 예. 저 예. 오래 사는 거 갑각류 오래 살잖아요. 그들이 가재들이 예. 막 사실상 수명이 무한인데 막 그래요. 네네 그 왜냐면 네. 텔로미어라고 복제하는 수명이 무한이라고. 탈피하다 죽는다 하는데 저 코코넛 크랩이란 걸 키우거든요. 코코넛 크랩을 키워요? 네. 예. 2마리 키우는데 예. 수명이 한 60년은 되고 아마 진짜로? 추정 수명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네. 하하하하. 과연 네. 갈로아 작가와 그 코코넛 크랩 중에 누가 더 오래 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네. 예, 물론 세계의 잘 대결. 키워야죠. 네네. 코코넛을 갖다 주나요? 코코넛을 실제로 줘봤고요. 네. 예. 그 코코넛 잘 먹습니다. 네. 예. 그 코코넛 좀 잘 먹고 또 이제 뭐 팝콘 좀 잘 먹습니다. 팝콘. 팝콘을. 네, 하여튼. 예, 근데 샜는데. 코코넛 크랩 했지만 코코넛 크랩도 섬에 참 많죠. 네. 그렇지. 네, 이런 저 갈라파고스까지는 없지만은 네. 하여튼 섬에 많죠.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고. 네. 또 갈라파고스 하면 재밌는 거. 음. 갈라파고스 하면 유명한 게 그거죠. 바다 이구아나. 바다 이구아나. 저 바다 이구아나 재밌는 게 그 파충류들이 대부분 저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파충류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는 뭐 뼈 화석만 보면 뭐 어룡이든 뭐 모사 주라기 보면 모사사우루스 나오고 네. 막 목긴 뭐 장병용 있고 그쵸. 수장 있고 뭐 이런데 네. 요즘 바다에 파충류가 별로 없죠. 바다 악어이가 있긴 하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바다 이구아나가 갈라파고 되게 유명하죠. 유튜브 사진 보니까 그냥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땅 이구아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현종이 땅에 살아요. 네. 무슨 종이? 그러니까 얘랑 가까운 종이 땅에 살던 애들이에요. 아. 네, 땅에 살던 애들 그중 네. 일부가 이렇게 그쵸 바다로 간 건데 네네네. 얘네 특징은 재밌는 건 하여튼 이구아나가 원래 저
풀을 먹는 애들이에요. 어. 그래서 얘는 수영을 해서 좀 해초를 먹고요. 해초를 먹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 하나 특징이 얘네는 이제 물을 지어 사는데 수컷이 우두머리 수컷이 있어요. 네네. 고릴라처럼 이렇게 네. 우두머리 수컷이 있으면 되게 우두머리 수컷 화려하고 막 제가 수컷이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화려한데 막 빨간색, 파란색 막 화려한 색 있고 이제 야. 이게 암컷은 이렇게 회색빛에 이렇게 여러 마리 암컷이 이렇게 좀 있어요. 무채색이구나. 무채색에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있어요. 알파메일이네. 알파메일이 거리고 예. 정말 알파메일이 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베타 네, 베타 애들이 2인자 수컷 2인자 수컷들이 이걸 막 맨날 그 주변을 건들면서 저 어떻게 저 낄 수 없을까 이렇게 맨날 주변을 맴돕니다. 예예예. 맴돕니다. 근데 보면 화면은 냅다 알파리가 와서 어디를 예. 어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구아나가 설마 뭐 앞다리로 이러지 하긴 않겠죠? 알겠죠. 예. 이거 하죠, 네네. 예. 어디 이렇게 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검도는데 얘네들이 이걸 하는 되게 그 재미난 법이, 그러니까는 얘가 오기 전에 빨리 암컷이랑 짝짓기하고 튀는 게 얘들의 목표예요. 그 네. 베타 그 베타들이, 2인자 수컷들은 인자 수컷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예 베타는 안 돼요. 베타 이거 감마쯤 돼야지 되는데 왜냐 네. 감마쯤 되면은 예.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일단은.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수컷들이 계속 화려한데 얘는 너무 하자스러워서 네네네. 그 화려하지가 않아요. 하자스럽다. 그래서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그냥 그러니까 성적 특징이 그렇게 발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게 남잔가 싶을 정도로 그 되게 그냥 회색빛 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암컷이 이렇게 암컷에 접근을 해도 네. 이렇게 무리해서 별로 경기를 못 해요. 그러겠네. 근데 이제 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파충류에서 되게 드물게 그 자기 위로를 해요. 그 자위를 한다. 네, 자기 위로를 해서 예. 빨리 접근해서 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간 다음에 빨리 접근해서 암컷할 때 재빨리 교미해서 도망갑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전략 중 하나예요. 네. 야, 얘네 진짜 처절하달까 처절합니다. 뭔가 네, 치열하달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재밌는 게 그럼 재밌는 게 이 바다 이구아나가 네. 아까 조상 육지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네가 혹시 갈라파고스가 생기고 나서 그 이렇게 바다로 변한 걸까? 넘어가서 아니면은 옛날부터 바다에 살다가 이렇게 넘어갔을까? 궁금하다. 또 모르는데 그건 아직까지 모르고요. 예. 하여튼 모르고 여러 가지 밝히기마다 아직 미스터리한 생물입니다. 네. 예. 열린 결말이구나. 네, 열린 결말입니다. 네. 암수 크기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수컷이 수컷이 훨씬 크고. 훨씬 크고요. 네, 암컷은 작고 회색빛에 수컷이 되게 막 이것도 장식물도 크고. 네, 수컷 바다 이구아나는 천적이 없다면서요? 네. 왜냐하면은 그 애초에 그 갈라파고스 같은 큰 섬에는 네. 천적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섬에는 대형 포식자를 포용할 만큼의 있는 큰 섬이 없어요. 네. 먹잇감이 없다. 먹잇감이 없어요. 네. 뭐 새 같은 거 있잖아요. 새. 육식 새들이 거기까지 오지 않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금 말 제가 좋아하는 코코넛 크랩 있잖아요. 예. 엄청 크잖아요. 네. 왜 이렇게 크냐면요. 섬에는 포식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커다란 대형 갑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채 낚여갈 걱정 없이 네. 무럭무럭 잘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최근에 그 바다 이구아나의 최대 포식자로 네. 인간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지목이 됐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네. 그 묻은 섬이죠. 이거 고통받고 있는 저 현실인데요. 그러니까는 결국 인간이 가는 곳에는 모든 그 같이 떠나가는 생물들이 있어요. 쥐, 개, 고양이인데 얘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특히 포식자잖아요. 네. 특히 개,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고 그다음에 쥐 같은 경우는 다 먹는데 다행히 여기 쥐 얘기는 별로 안 나오긴 하지만은 그 특히 개, 고양이는 같은 포식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포식자가 없다고 했는데 포식자가 생겼잖아요. 네,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갈라파고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온 반려개 고양이들이 얘네를 이구아나들을 사냥을 한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냥 갈라파고스까지만 가도 우리나라만 해도 원래 뭐 그 섬 같은 곳만 해도 그런 깨고양이가 없었는데 섬에서 이제 인간과학이 들어오니까는 이제 들개도 생기고 들고양이도 생기다 보니까는 새들 철새하다가 바로 그 애들의 서식지들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 같은 경우도 되게 심각한 게 그 원래 저 쥐 있는데 없는 동네가 많았거든요. 특히 막 뉴질랜드는 쥐가 없었는데 인간과 함께 쥐 들어오니까는 뭐 멸종한 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대륙인 게 이게 호주잖아요. 호주. 호주는 뭐 쥐도 없었고 고양이도 없었는데 고양이가 이제
수많은 야생동물을 멸종하니까 거기나 적극적으로 사냥하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사냥한 것처럼 이제 인간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섬은 섬일수록 더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걸 네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새삼 느끼게 되고요. 갈라파고스 얘기를 계속 하자면 예. 이게 갈라파고스는 뭐 좀 특별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뭐 갈라파고스 다큐 보면 뭐 부비새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아까 코코넛 크랩 같은 대형 포식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갈라파고스는 코코넛 크랩이 없지만 엄청 큰 저 진해가 있습니다. 진해.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진해가 갈라파고스에 있는데요. 예. 네, 갈라파고스 진해라고 해서 얼마나 큰가요? 진해 그러니까 진해가 길면은 좀 멋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막 엄청 그 진해라도 하는데 막 실타래다 하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굵기가 좀 굵기가 두께. 두꺼운데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엄청 두껍고 커다란 진해가 있는데요. 예. 옛날에 한국에서 막 수입해서 키운 사람도 있긴 했었는데 네. 그 수입이 합법인가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키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청 거대한 진해도 있었다. 그래서 그 갈라파고스 진해도 되게 유명하고 네. 또 갈라파고스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근데 아쉽게도 곤충은 딱히 재밌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재밌는 게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그 너무 해안가잖아요. 예. 그럼 모든 섬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 해안가는 결국에는 다 바람이 되게 심해가지고 항상 곤충들이 그렇게 크게 정착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도랑 좀 숲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갈라파고스 포함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좀 조그만 섬들 있는 가 보면은 해외 조그만 섬들 보면 곤충은 항상 그렇게 특별하지가 못합니다. 너무 망망대해 한가운데 그러니까 너무 있거나 망망대 뭐 산도 한가운데 없고 이러면 산도 없고 저지대 완전 예. 암초 이런 데 있죠. 사람들이 예. 약간 놀러 가는 괌 이런 데 있죠. 예. 괌 사이판 이런 데 예. 벌레가 정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좀 그런 데는 이제 오히려 방금 뭐 그 거북이 같은 애들은 와서 그냥 고립되니까 재밌는데 네. 바다유건도 그 바다에 그걸 적응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데는 되게 특이한데 곤충 이런 애들은 그 의외로네.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재밌는 생물들을 많이 만나본 것 같습니다. 예. 갈로 아일랜드 오늘은 세계의 수족관으로 불리는 천혜의 섬 갈라파고스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만나봤고요. 녹화일 기준으로 조만간 북극 떠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뭐 하러 가시나요? 그럼 벌레 잡으러 갑니다. 북극에 벌레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예. 다산과학기지에 그 극지연구소랑 출장을 가가지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거의 뭐 저기 비글호급이네. 아, 여정이. 예, 알겠습니다. 다녀와서 북극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으면 네네네. 좋을 것 같고요. 예. 갈로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2주 뒤에 또 뵙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